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의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개념인 호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언론 보도들, 예를 들면 MBC, 한국일보 같은 곳들의 기사나 또 교보문고 책 소개, 그리고 나무위키나 법률 블로그에 나오는 호의 관련 설명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호의가 우리 일상이나 또 법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책과 저자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좀 울림을 주는지 그걸 한번 파헤쳐 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책 반응이 정말 뜨겁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때 주심 재판관이셨잖아요. 그래서 대중에게 이름이 많이 알려지셨는데 퇴임하시고 낸 첫 에세이집이래요. 나오자마자 바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열흘 만에 5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요. 와. 네네. 특히 40대, 50대 독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들 반응이 뜨겁대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단순히 퇴임 기념으로 낸 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문 전 재판관이 1998년부터 개인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쓰셨는데 그게 1,500편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와, 1,500편이요? 엄청나네요. 네. 그중에서 이제 120편 정도로 엄선해서 엮은 거래요.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생각들, 그리고 워낙 독서광으로 알려지셨으니까 독서 일기 같은 것도 있고, 또 재판관 시절에 고민했던 내용이나 연설문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 스스로도 이 책을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썼던 어느 판사의 기록, 이렇게 소개하셨더라고요. 어릴 때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우셨고 스승이신 김장하 선생님의 그 호의 덕분에 판사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결국 그 받은 호의를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 이게 좀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 호의에 대하여, 이게 그냥 주제가 아니라 이분의 삶, 또 법관으로서의 철학을 보여주는 어떤 원칙, 그런 느낌이에요. 사회에 빚진 걸 갚겠다는 생각이 실제 재판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소송보다는 협상이나 조정으로 푸는 게 모두에게 좋은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 또 형사재판에서는 단 한 번도 사형 선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기록도 있고요. 오, 사형 선고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네, 이게 그냥 마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이 호의에 기반한 본인만의 어떤 법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요. 그렇군요. 그럼 이 호의라는 단어, 책 제목이기도 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호의는 뭐랄까, 착한 마음, 좋은 뜻,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상적으로는 그런 의미죠. 문 전 재판관도 책에서 정의, 그러니까 법이 세상을 바로 세운다면 호의는 그 세상을 좀 살만하게 만드는 온기다, 이렇게 강조하셨고요. 아, 법이 기동이라면 호의는 온기다. 비유가 좋네요. 그런데 법률 용어 중에는 발음은 똑같은데 뜻은 전혀 다른 단어가 있어요. 바로 선위네요. 아, 선의요? 착할 선, 뜻의 쓰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몰랐다는 상태를 뜻해요. 반대로 그걸 알고 있었다면 악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이게 도덕적인 좋고 나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았냐 몰랐냐 그 인식 여부만 따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법에서는 착하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 이 차이군요.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식의 유무가 핵심이죠. 이게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선의의 제3자 보호 원칙인데요. 선의의 제3자 보호,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A랑 B가 짜고서 A의 부동산을 B 이름으로 그냥 넘겨놓은 거예요. 근데 C라는 사람이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B가 진짜 주인인 줄 알고 샀어요. 이 경우 C는 선의인 거죠. 네, 모르고 샀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A, B 사이 계약이 가짜였다는 게 밝혀져도 C는 보호를 받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법리에 따라서 C는 그 부동산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하게 되는 거죠. 와, 복잡하지만 흥미롭네요.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법적으로 힘이 되는 경우군요. 그럼 호의관계라는 말도 있던데 이건 좀 다른 건가요? 아까 말한 일상적인 호의랑 관련이 있나요?
네, 그건 일상적인 호의랑 더 가깝습니다. 호의 관계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생각 없이 그야말로 순수한 호의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어디까지 태워줄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공짜로 차 태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죠. 애초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그 호의적인 행동 과정에서 만약 사고가 나거나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비록 호의였더라도 운전한 친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요. 물론 법원에서는 공짜로 태워준 점 같은 걸 감안해서 책임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호의에도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재밌네요. 이런 개념들을 알고 보니까 문전 재판관의 삶과 재판에서의 호의가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특히 방화하고 자살 시도했던 피고인한테 자살 거꾸로 읽으면 살자 아니냐면서 책 선물했던 일화요.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게 그냥 단순한 온정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어떤 깊은 고민에서 나온 행동이었군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타인의 인생에 특히 극적인 순간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오판할까봐 두렵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벌보다는 상담이나 치료를 연계하고 조정이나 화해를 중시했던 걸로 보입니다. 뭐랄까 형벌이 아니라 사랑, 즉 호의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풀기 위해서 자연, 특히 나무를 좋아하고 또 문학 작품을 많이 읽으셨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경험 못한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가 또 호의의 실천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개인적인 성찰이 사회를 보는 눈으로도 이어지고요. 스승인 김장하 선생님한테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거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가 호의를 강조하는 건 결국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요즘 사람들이 이 호의라는 키워드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요즘 사회가 좀 각박하고 갈등도 많고 하니까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서로 좀 따뜻하게 대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런 것에 대한 갈증이 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저자 본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해서 최고 법관까지 올랐지만 계속 평균인의 삶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권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 자체가 좀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거겠죠?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성찰하는 모습에서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앞서 얘기 나눈 것처럼 그냥 좋은 마음으로서의 호의랑 법률 용어 선의, 또 호의 관계 이런 개념들을 구별해서 아는 것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럼요. 법이 이런 인간관계의 미묘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는 것도 흥미롭죠. 더 나아가서 문전재판관이 개인적인 호의를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까지 이야기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어떤 부분이죠? 예를 들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그냥 권력 구조 바꾸자 이런 논의를 넘어서서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헌법에 넣자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하시거든요. 아, 주거권 보장. 네, 이건 개인의 윤리적인 고민인 호의가 어떻게 사회 전체의 정의,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정신과도 연결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한 사람의 깊은 성찰이 사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전직 헌법재판관이 우리에게 호의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요. 네. 법이 뼈대라면 호의는 그 안에 온기를 불어넣는 살과 피 같은 거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이 책이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법 철학, 사회 비평까지 다 아우르면서 그 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문 전 재판관은 판사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이해하기 위해 문학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호의를 키우는 것, 즉 타인의 입장을 조금 더 헤아려 보려는 노력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관계나 판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